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 서고 싶다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돌아갈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합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릴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설령 경기에서 지더라도 최소한 싸우다 쓰러졌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보이는 풍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한 걸음 더 내디딜 힘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내딛지 않기로 선택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항상 그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그 너머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듭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도전 없는 삶은 그저 생존에 불과합니다. 그저 존재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당신의 기본 설정 값을 무엇이든 한다로 바꾸십시오. 일어나서 당신 앞에 도전을 향해 움직이고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힘든 일을 찾아 하십시오. 고통 그 자체는 끔찍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집니다. 삶의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전이든 그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을 맞이했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준비된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에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좋은 날과 굳은 날이 반복됩니다. 감정의 파도에 심하게 흔들린다면 당신의 배는 결국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묵묵히 헤쳐나가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은 마지막 결승슛을 던지는 꿈을 꿨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단순히 슛을 한두 번 던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계가 멈추는 순간 승리 아니면 패배,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이 남는다는 그 절박함을 이해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기는가,
지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이들을 만드는 다른 종류의 정신력입니다. 위대한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팀으로서 싸우는 법을 압니다. 누군가 마이클 조던에게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최고의 선수냐가 아니라 어느 팀이 최고의 팀이냐는 것이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들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나는 나의 의지로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이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신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혹독한 경쟁자와 같아서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무의미한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정신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와 악마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더 이상 부끄럽지도 수치스럽지도 않다. 수치심은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한 일에 대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직시하고 바로잡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의 정신실험실에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연구하며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싫은 것들을 계속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기 싫은 일을 하나씩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삶의 재앙과 트라우마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빨리 헤쳐나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부검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매일 살아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뿌리는 아마도 과거의 어떤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잠에서 일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표가 없는 날에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언젠가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평소에 목적 없이도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목적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목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는 제 앞에 경주나 시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약했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던 과거의 나를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한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고 땅에 구멍을 파는 것과 같은 고된 훈련을 통해 더 나아집니다. 항상 갈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 속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은 일리엄 크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공군 사관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한 영웅이 이제 젊은 생도들을 위해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몇몇 철없는 생도들의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명예를 지녔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기부여에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규율이 동기부여를 아침 식사처럼 먹어치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규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지럽혀진 머릿속에는 규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회로 차단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회로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면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차고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아이들, 아내, 직장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 안에 규율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이라는 차고를 재정비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약속하십시오. 나는 갈고 닦을 것이다. 싸울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배울 것이다. 나는 매일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 위해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지긋지긋한 상황에 진저리가 났다면 그것에 대해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당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은 실패의 쓴맛을 맛본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성공의 궤도에 오르면 더 많은 성공을 갈망하게 됩니다. 가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처럼 성공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자존감과 의심, 두려움 속에서 당신이 길을 찾아 빛으로 나온다면 그 빛은 상상 이상으로 눈부실 것입니다. 실행이 곧 예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매일 아침 일어나 그것을 좇는데 사용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입니까? 변명을 멈추고 이기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일단 이기기 시작하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들이 열리고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탱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진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 다 썼을 때 바로 그때가 위대한 이들의 쇼타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왜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당신 자신보다 더 커야 합니다. 당신의 왜를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알람 시계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승자는 이기고 패자는 집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희생자가 되기를 멈췄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직접 쟁취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어떤 일은 기술로 헤쳐나갈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오직 의지로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 발전은 없습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해야만 한다. 우리는 모두 강인함을 원하지만 그것을 편안한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결코 안락한 소파 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헤엄칠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만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오전 4시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정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라고 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충분히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가?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울과 고난, 죽음과 같은 진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롯이 혼자입니다.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가 당신을 통제하게 둔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고 싶은지 명령해야 합니다. 과거의 저는 오직 노력밖에 몰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글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면 마침내 당신의 뇌는 항복하며 말할 것입니다. 알겠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저는 제 자신에게 아무런 퇴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정신은 적응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해군 특수부대 훈련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도 못했지만 훈련을 통과한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감정을 보았습니다. 존중, 성취감, 그리고 승리. 저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언가 힘들어질 때마다 저는 항상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만 있다면, 승리를 느낄 수만 있다면, 여기서 승리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나 자신과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승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내 앞에 놓음으로써 저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여기에 서서 싸우고 있다. 다른 갈 곳이 없기에 나는 어떻게든 이 길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생각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진정한 자아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발견됩니다. 매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도록 책임감을 갖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할수록 자신감은 커져만 갑니다. 변명은 당신을 파괴하고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 탓, 날씨 탓, 부모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것이 완전한 주인의식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줍니다. 당신의 삶의 규율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저 걷기 시작하십시오. 멈춰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슬프다고 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슬프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 감정을 통제하고 내 삶을 계속 살아갈 시간이다. 혼돈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의 감정과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그래야만 최선의 실행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특성이든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감정이 아예 없는 것은 소시오패스이고 감정이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